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while문에 대한 개요, 그리고 구조, 그리고 무한 루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조건을 제시해야 된다. 어떠한 조건? 무한 루프를 빠져나가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죠? 아니면 그 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계속 무한 루프를 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에 해당하는 이제 센티널, 그죠? 보초값의 의미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while문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예제도 풀고 문제도 풀어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클로즈 올 탭즈 해가지고요.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클릭을 해서 자, new에서 python 파일을 만들고 ex12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좀 키울게요. 그래서 while문, 그죠? while문의 실습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우리는 while문은 제가 말씀을 이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얘는 while문은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니죠. while문은 뭡니까? 조건을 정해놓고, 그죠? 정해놓고 반복을 하는 구조이다. 즉 이거는 폼과 유사합니다. 그죠? 조건을 이미 정해놨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제에서 봤듯이 장표에서 봤듯이 자, i 값을 우리가 i 값을 이렇게 제로로 초기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while문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while문 옆에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i는 5 이하일 때, 그죠? 5 이하일 때 아래 구문을 실행을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고요. 그리고 i에다가 우리가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1을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여기서 자 프린트 해서 아이고 여기에서 반복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줘 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실행 결과를 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러봅니다. 눌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반갑습니다를 5번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반복이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면 이 조건은 계속적으로 참이죠. 그죠? 맞나요? 계속적으로 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실행 안 할 겁니다. 계속 얘만 찍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실행을 눌렀어요. 하니까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게 지금 안 끝나고 있어요. 이건 계속 돌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계속 찍고 있죠. 그죠? 이렇게 되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올바른 프로그램입니까? 아니죠. 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만약 좌측 코드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while문은 그죠? while문은 무한 루프를 돌 것이다 라는 거죠. 맞나요? 무한 루프를 돌 것이다. 왜? 이 조건이 폴스가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다시 원복 상태로 돌려놓으면 다시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5번만 딱 찍고 반복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요렇게 반복이 종료되었습니다까지 확인을 했고요. 딴 게 아니라 요게 콘솔 폰트가 좀 작아가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 있죠. 그죠? 이렇게 나타내는 부분이,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어두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요. 자, 파일에 들어가서 세팅즈 있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 요 위에 보면 appearance, behavior, keymap, 에디터 있는데 에디터에 들어가서 컬러 스키마 부분에서 컬러 폰트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드라큘라를 썼었는데요. 드라큘라 말고 모노카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콘솔 창에 대해서 좀 제가 자꾸 스크롤을 하니까 좀 그래서 여기에다가 체킹을 하시고 저는 jetbrain 모드 모노 상태로 했고요. 그리고 나서 jetbrain 모노보다 콘솔라스가 낫나요? 콘솔라스를 한번 정해줄게요. 콘솔라스가 낫겠네요. 콘솔라스 하고 사이즈를 17로 하고 라인 스페이싱을 1.3으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플라이 해가지고 OK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게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코드가. 그죠? 자, 요렇게 바꿔줘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우리가 한번 해볼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를 출력하는데요. 그죠? 숫자를 출력하는 실습 예제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이런 경우도 되겠죠. 다시 i는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while문을 쓰는데 우리가 0에서부터 9까지 숫자를 한번 출력을 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 우리 포문에서도 했었다. 그죠? 그래서 i가 10 이하가 아니 10 미만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돌면서 자 프린트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i 값을 이렇게 주고 자 우리 줄 바꿈을 하지 않는 거 and라는 이 부분에서 자 스페이스 공간으로 띄워주도록 하고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증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증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계속 0만 출력할 거예요. 자, 실행해보죠. 해보니까 계속 0만 나오죠. 맞나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멈추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조건식이 참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i 복합 대입 연산자 1을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얘는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요렇게 0, 1, 2, 3, 4, 5, 6, 7, 8, 9가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예제 코드이기 때문에 실습 예제 코드이기 때문에 숫자를 그죠? 숫자 0에서부터 9까지 줄 바꿈을 하지 아니하고 출력해 보기 단 while문을 사용을 한다. while문 사용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죠? 포문에서 똑같이 포문과 while문을 서로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요. 바꿀 수도 충분히 있지만 근데 바꾸는 것보다 이 합계나 이런 걸 구할 때 딱 정해진 수가 있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포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while문으로도 충분히 할 수는 있어요. 다만 while문은 특화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1에서부터 10까지의 누계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 구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는 i는 제로로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죠? 제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합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제로로 만들어주면 되고, 역시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그죠? 이 while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i가 10까지니까요. 뭐 이렇게 조건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독성이 그래도 이것보다는 이게 낫죠. 그죠? 이게 나으니까 10까지 누계를 더해라. 그래서 합해서 플러스 i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i는 당연히 또 증감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증감을 여기서 i는 1로 줄게요. 차라리 루프를 더 도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프린트 하고요. 여기에다가 1에서부터 10까지의 누계 합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합이라고 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누계합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여기서 한 칸을 띄우는 내용을 만들어 주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것 때문에 그죠?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 칸을 줄바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하면, 자,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 프린트 하나 더 해줘야 되겠네요. 프린트 한 개 더 해가지고, 자, 요렇게 한 칸을 띄우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자, 요렇게 1에서 10까지의 누계합이 15가 아니잖아요. 그죠? 15가 아니고 55잖아요. 그죠?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죠? while 해서 합 i 값 더해 나가고, 그리고 i는 합을 출력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i는 또 i라고 적어놨네요. 이게 아니죠. 1을 더해야죠. 그죠?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55라는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포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while문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또 while문에서 했던, 포문에서 했던 그거 한번 해볼까요? 팩토리얼 구하는 거. 그죠? 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그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while문을 사용하여 뭡니까? 팩토리얼을 구하는 예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되죠. 이미 팩토리얼이 어떤 거라는 거는 포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자, F1은 1이다 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 값은 1일 때 우리가 이제 그 값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i는 1이다 주고요. 왜냐하면 F1은 1이니까요. 이거잖아요. F1은 결국엔 1이라는 거죠. 팩토리얼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까지 팩토리얼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됐을 때 비로소 이제 팩토리얼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다른 타 언어에서는 1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을 주지만 이제 파이썬은 그래도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FA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역시 1로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while 구문을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i가 우리는 5까지만 한번 구해 볼게요. 알겠죠? 5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FA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면 되죠. 그죠? 곱하기 복합 대입 연산자를 써서 i를 이렇게 곱해서 누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i는 역시 이렇게 해서 1을 더해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프린트 해서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5 팩토리얼, 그죠? 5 팩토리얼의 값은, 자, 퍼센트를 한번 간만에 이용을 해볼까요? 퍼센트 D라고 데시멀의 약자입니다. 알겠죠? D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여기서 쉼표란다. 여기에서 퍼센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FA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결과론적으로 형식 지정자 퍼센트 D에는 이 FA라는 값이 여기에 대입이 돼서 출력된다라는 거 이미 해본 바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해보니까 5의 팩토리얼의 값은 120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120이에요. 자, 10까지는 얼마일까요? 10 이렇게 해놓고 10 팩토리얼은 퍼센트 A입니다. FA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행을 역시 해보면, 자, 10까지는 3628800, 그죠? 요렇게 값이 나오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뭐, 거의, 포문하고 유사한 내용이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역시 이번에는 우리가 while문을 이용을 해서 역시 복사를 해서요. 여기다가 예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이번에는 뭡니까? 3단을 출력하는 구구단 예제, 출력하는 예제를 한번 쳐보도록 하죠. 역시 i는 1로 가져가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while문을 써서, 자, 9구단이니까요 i가 9까지죠. 그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3단이잖아요. 3단이니까 여기 사용자로부터 뭐 입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3하고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고 퍼센트 %D를 역시 하나 더 만들어주고 여기에다가 equal해서 역시 퍼센트 %D를 이렇게 넣어주면 될 거고, 그리고 역시 여기 퍼센트 형식 지정자가 두 개니까 자, 여기에 두 개의 값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첫 번째 값은 당연히 대입되는 건 3, 1은 3, 3, 2는 6 이런 식으로 돼야 되니까 여기에는 i 값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거는 3 곱하기 i 값이 대입이 되어 준다면 이제 곱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맞나요? 예. 그리고 조건을 이 루프를 빠져나가기 위한 증감식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좀 복사를 해서요, 이제 줄바꿈을 좀 하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쭉 닫고 이렇게 줄바꿈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예, 줄바꿈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하니까 어때요? 자, 이거 나왔고요. 그죠? 10 팩토리얼 나왔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맞나요?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파이썬에서 먹겠나요? 한번 볼까요? 자, 그렇죠. 먹네요. 자, 여기 앞에 숫자가 들어왔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숫자가 들어온 거는 자릿수를 맞추어 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우리가 2.1로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어차피 데시멀이니까 10진수니까요. 이 두 자리를 만약에 요거 보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기 좋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이 끝나는 자리가 27까지 두 자리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계산할 때는 한 자리만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를 제가 줬단 말이죠. 두 개를 주니까 여기에 스페이스 공간 하나 먹고 여기에 3을 출력을 하죠. 이렇게 되면 좀 일관성 있게 쫙 보기 좋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수들은 퍼센트 뒤에 오는 그죠? 퍼센트 뒤에 오는 숫자들은 뭡니까? 출력할 때 자릿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자릿수를 차지하게끔 만들어 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 좋게 출력을 하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점 만약에 .1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사용을 하겠지만 .1 뭐 F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래서 퍼센트죠. 퍼센트 .1F 이거 나 그죠? 퍼센트 0.1 F 나 동일합니다. 이거는 동일한 자리값을 출력을 하는데 출력한다. 즉 뭐예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라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소수점 첫째 자리만 나타내도록 한다. 그죠?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자리 맞춤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도 역시 하나의 예제를 더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뭡니까? 1부터 100 사이에 배수의 합수 3의 배수의 합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이번에도 예제인데요. 그냥 3의 1에서부터 100까지의 3의 배수만 더해서 누적 3의 배수만 누적해서 누적 값을 구하는 예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역시 이 부분도 합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을 제로로 초기화를 하고 역시 여기서도 i 값을 제로로 초기화를 해 줍니다. 근데 얘는 1부터니까 i는 1이라고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while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i죠. 1이 아니고 i가 100까지다. 그죠? 100까지 루핑을 돌 때 자, 만약에 조건을 제시해야죠. 뭐 어떤 조건? 3의 배수인지 확인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f 합니다. if 하고 3이 아니라 i 퍼센트 3이죠. 이거는 갈로로 좀 묶죠. 갈로로 묶고 이게 0이다. 0이다 라는 것은 곧 3의 배수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합에다가 복합 대입 연산자를 써서 i 값을 대입을 해서 누적을 시키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누적을 시키고 아니면 누적을 안 시키고 넘어가야죠. 그죠? 그래서 i에다가도 역시 자 1로 이렇게 우리가 값을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합에는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해서 자 여기에다가 1부터 그죠? 1부터 100 사이 그죠? 100 사이에 모든 3의 배수의 합은 퍼센트 D 데시멀입니다. 그죠? 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퍼센트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합을 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고 출력이 되는지 보도록 하죠.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여기에서도 요거를 복사를 해서요 자리 바꿈을 좀 할게요. 자 요렇게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합니다. 1부터 100 사이의 모든 3의 배수의 합은 1683 그죠? 1683이라고 나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나요? 예, 1683이랍니다. 됐나요? 예. 그 다음에 또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한번 보죠. 역시 얘도 줄바꿈을 아이고, 이만큼 떨어졌었나요? 네,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도 줄바꿈을 한번 해주고요. 이렇게 붙여놓고요. 이번에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만약에 이런 경우에요. 예제가 정수 안에 각 자리수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계산하는 예제이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2, 3, 4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거를 이렇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결과론적으로 값은 10이 출력이 되어야 되겠죠. 를 계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숫자를 1, 2, 3, 4로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10을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간단하게 num이라고 하나 주도록 하죠. 자, 1, 2, 3, 4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합을 역시 제로로 초기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while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넘버가 제로 이상일 때, 제로 초과가 될 때만 도는 거예요. 넘버가 아니죠. 넘이죠, 넘. 그죠? 제로가 제로의 초과가 될 때까지 도는 거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0이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0이라면 얘는 더 이상 폴수가 되기 때문에 0 이하가 되면 폴수가 되기 때문에 루프를 그만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먼저 뭘 해보면 될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자, 먼저 이 digit이라는 이 값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num 해서 %10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니죠. 여기서 1, 2, 3, 4가 %10을 했어요. 그죠? %10을 냈으면 뭐가 나와요? 그죠? 얘가 나오겠다. 그죠? 나머지니까. 맞잖아요. 30까지는 123은 몫이 되고 1000 돌 때 말이죠. 얘가 나올 거예요. 그죠? 얘가 나오면 이 값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누적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예.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각 자리에 %10을 해줌으로써 해당하는 뭡니까? 해당하는 자릿수의 값을 구하는 코드가 되죠. 조금 이제 서서히 예제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예제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합에다가 그죠? 합에다가 어떻게 복합 대입 연산자 써서 합으로 여기에다가 digit을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돌 때는 4가 나와서 누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num을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10으로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누면 실수까지 다 나오니까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넘은 해서 이렇게 정수만 나오게끔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줘야 1234에서 10을 나누면 정수값인 123이 리턴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10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만 넘에 넘이라는 변수에 저장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맞나요? 예, 생각을 잘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코드로서 이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한번 해보죠. 프린트 했어요. 그리고 나서 1, 2, 3, 4에 그죠? 1, 2, 3, 4 정수에 뭡니까? 자리수의 합은 얼마다? %d 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역시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뭐 합을 넣어주면 되겠다. 그죠? 합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네요. 한번 볼까요?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1, 2, 3, 4 정수의 자릿수의 합은 10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요 부분만 여러분들 따로 발췌를 해가지고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지난 시간이었던가요? 아무튼 배웠던 디버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디버깅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여기서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어차피 멈출 거니까. 뭡니까? Shift F9번을 눌러보면 여기서 멈추죠. 멈추고 이렇게 디버깅 모드가 넘어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num 들어왔죠. 그리고 합 들어왔어요. 이거는 위에 부분에 있는 값들이죠. 그럼 여기서 F7번 눌러라고 했어요. 제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F7번 눌러봅니다. F7번 누르니까 갔어요. 아직 실행 안 됐어요. 이거 디짓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디짓 누르니까 디짓은 4로 나오죠. 1234에서 %10을 하면 당연히 몫은 123이 되고 나머지는 4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 합을 실행하면 합은 0에서 4를 더하니까 합은 4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넘으로 이제 10으로 나눴으니까 넘은 1, 2, 3, 4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실행을 F7번을 눌러봤으니까 자 123으로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때까지 넘은 123이니까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참이 되어서 다시 내려갔죠. 실행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123에서 이게 넘이 123인데 여기에서 %10을 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짓은 3이 되겠다. 그죠? 봅니다. 3이 됐다.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합에다가 이 4에다가 3을 더하니까 7이 될 거예요. 그죠? 또 나누면 12가 될 거예요. 이 넘은 12가 됐죠. 또 돌았어요. 그죠? 그러면 디짓은 당연히 이번에는 2가 될 거예요. 2가 됐죠. 그리고 다시 넘은 다시 나누니까 1이 되겠네요. 그죠? 1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얘는 이제 1이 되겠네요. 1이 됐고요. 디짓은 맞나요? 그리고 합을 더하니까 이제 비로소 10이 됐고 1을 10으로 나눴어요. 근데 정수만 리턴하라 그랬어요. 두 개가 붙어서 결국에는 넘은 0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얘가 이 조건이 false가 되죠. 맞나요? false가 되어서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고 얘를 이제 비로소 찍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이해됩니까? 예. 요거 했으면 요렇게 다시 꺼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더라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죠. 요거는 조금 생각을 초보자라면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뭐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와일에 대한 기본적인 예제를 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와일문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심한 문제? 보다는 뭐 하여튼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연습했던 일반적인 와일문에 대한 내용보다 좀 더 문제다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자,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또 역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